이 친구들이 연봉을 많이 주면 잡히느냐? 뭐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를 높이 봐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그리고 비즈니스 인문 테크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네. 이제는 알파 세대, 잘파 세대다. 다들 되게 헷갈려하세요. 네. 맞아요. 이제는 잘파 세대라는 책을 쓰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우선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여쭤보기 전에 네. 이 잘파 세대라는 게 우선 뭔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간단해요. 그 G세대는 많이들 아실 거고요. 네. 그러니까 세대 구분할 때 M세대랑 G세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MZ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G세대와 그 밑에 세대를 알파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게 처음에 X세대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Y세대라고 했다가 네. 이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M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G세대니까 X, Y, G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G까지 갔으니까 알파벳이 끝났잖아요. 그 다음이 A로 가기에는 또 X, Y, G인데 또 A는 계속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알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G세대와 그 다음 세대 알파 세대를 합쳐가지고 부르는 게 G 플러스 알파에서 잘파 세대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거 연도로 따지면 몇 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M세대가 네. 지금 나이대로 보시면은 40세 중반에서 20세 말, 그러니까 뭐 30세 정도까지가 M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파 세대, 그러니까 그 G세대가 20세 후반에서 한 고등학생, 중학생 정도까지. 네. 그리고 중학생부터 그냥 지금의 아이, 깐난 아이까지가 알파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잘파 세대를 네. 보면은 20대 밑이네요. 그렇죠. 20대 후반부터 그 밑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세대를 좀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네. 이 책을 쓰게 되신 것 같은데 네. 뭐 책을 쓰게 된 계기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요, 제가 그 커뮤니티 모임 같은 걸 좀 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CEO 분들, 뭐 자영업자부터 좀 큰 기업의 CEO 분들도 있고 많이 오세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달라요 이러면서 그 억울함을 막 호소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그 한 10년, 20년 이렇게 장사를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바생들을 자기가 많이 이렇게 다뤄봤지만, 같이 일해봤지만, 이런 애들은 처음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니 교수님 도대체 요즘 애들은 왜 이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침에 갑자기 문자가 띄고 온대요. 네. 저 오늘 못 가요. 이렇게 아니 당장 오늘 점심 때 와야 되는데 그걸 미리 얘기할 수도 있는데 미리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저 오늘 못 가요. 네. 그러면 이 대타를 구하려고 막 되게 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와가지고 처음에 근무를 했는데요. 그리고 저녁 때 네, 투겠어요? 네 하고 갔어요. 저녁 때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까지만 그만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계좌번호. 네,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하루치 일당을 달라고 계좌번호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 네. 또 얘기 들었던 거는 이런 거 있었어요. 아침에 문자가 왔대요. 네. 그러니까 저 다리가 삐어가지고 오늘 못 갈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들한테 야, 얘 이렇게 다쳤다고 이게 왔는데 우리가 문병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라고 이렇게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그 다른 알바생이요. 사장님 이거 네이버 찾아보면 이렇게 복사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보낸 거래요.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사장님한테 보내면 좋은 문자 이런 게 있대요. 그렇게 해서 찾아서 보낸 거래요. 그래서 또 이걸 또 꼬바르는 애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전 세대와도 또 굉장히 다르다. 이 친구들은 왜 이럴까? 네. 사실은 그런 계기로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요. 왜 다르지? 뭐가 다르지 그럼? 이건 좀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모습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잘파 세대를 좀 보게 됐고요. 책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책이 꽤 두꺼워서 이 잘파 세대에서 심층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신문을 보니까 네. 진짜 뭐 주 4일째 하는데도 네. 일을 좀 그만두고 네. 일 잘 안 하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문에서도 되게 재밌는 거
당근마켓에 삼성 입사 기념품이 올라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삼성에 입사하면은 야 너 되게 웰컴 키트라고 해가지고 뭐 음. 다이어리부터 이런 걸 주잖아요. 네. 옛날에는 삼성에 들어간 게 너무 어려운데 그걸 받으면 정말 감격하면서 표창장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걸. 네. 근데 저는 다이어리 있으니까 뭐 어차피 비슷한 게 있어서 쓸 데가 없어요. 이거 사실 분 해가지고 당근마켓에 올라온 거예요. 그럼 아니 어떤 그 로열티,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가능한가?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신문에도 가끔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약간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잘파 세대의 특징들이 간략하게 소개해주신 것들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네. 혹시 긍정적인 뭐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네. 일단 이 친구들이 일을 그렇게 오늘 했다가 그만둘 수 있는 이유들은요. 자중감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자중감이 커요. 자중감. 네. 자중심감. 아,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네. 이게 나쁜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을 때 네.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힐링이 필요해 이런 것도 사실은 자존감이 좀 낮으신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 자존감을 이렇게 충전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취향,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분명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나랑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이쪽 입장에서는 나쁠 수 있지만 또 이 사람 입장에선 이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또 우울감에 시달리고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좋은 그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많이 얘기를 들었던 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집단주의적인 네, 그런 네. 문화가 커서 집단적인 사고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네. 많이 들었으면서도 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안 되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인류가 탄생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그 글로벌한 경향이기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잘파 세대의 경향성이 네. 결국 스마트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 스마트폰 이꼴 디지털인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경향성들이 결국 사람들한테 체화됐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공유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딱 지금까지 말씀만 딱 들었을 때도 네. 뭔가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뭐 고용주의 입장이든 네, 네. 아니면 다시 같이 협력하는 입장이든 그리고 또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세대 가운데서 또 그 커뮤니케이션에 미스되는 측면도 네. 많잖아요. 서로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맞습니다. 벽을 쳐버리고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지 대충 감은 오는데 네. 그 교수님께서 네. 직접 이제 책을 쓰셨으니까요. 어떤 분들이 읽으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잘파 세대 외에 모든 세대가 읽으면 됩니다. 잘파 세대는 굳이 뭐 내 얘기니까. 30대 위로. 그렇죠. 그러니까 잘파 세대랑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이해의 폭을 넓히자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세대론 같은 걸 들고 나오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세대라는 식으로 나를 재단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세대론은 큰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거대한 강의 흐름. 네. 근데 각 개별 입자들은 다 이렇게 흐르는 건 아니거든요. 강 안에서도 거꾸로 간 애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별들은 다 다르지만 큰 흐름 같은 것들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대론을 보는 거는 그 큰 흐름을 알아야지 말씀하신 비즈니스도 대비를 하고요. 행정이면 행정이라든가 어떤 전체 트렌드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짐작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또 그런 건 없나요? 그 잘파 세대 외에 있는 사람들 읽으면 좋은데 네. 잘파 세대끼리 안에서도 예를 들어 관계에 있어서도 뭐 네. 남녀 관계나 뭐 같은 그런 남녀 관계 안에 동성 간에도 뭔가 이게 달라지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잘파 세대는 근데 안 읽으려고 할 것 같아요. 책 읽기 싫어해가지고. 그럴까요? 네. 영상으로 주로 보고. 영상으로 주로 보고요. 그러니까 디지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보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건데 네. 대신 영상도 긴 영상으로 잘 안 봐요. 네. 그러니까 되게 짧은 영상, 쇼츠라고 하죠. 그 짧게 보고 그 쇼츠는 특징이 있죠. 뭐냐면 인과관계가 없어요. 탁 이렇게 떨어져요. 네. 아니면 넘기고. 네. 그러니까 이 잘파 세대들은 인과관계에 근거해서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게 좀 부족합니다.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해요. 네.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데
맥락 없이 갑자기 왜 저 얘기야? 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나름 자기 생각은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걸 한 건데 그냥 툭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들이 얘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들이 이제 정보를 얻을 때 그렇게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맥락을 잘 못 알아듣고 네. 뭐 긴 호흡에 약하다고도 있지만 멀티가 강해요. 아, 한 번에 나 공부해라고 하는데 펼쳐놓고요. 이쪽에 아이폰, 이쪽에 아이패드, 이쪽에 PC까지 켜놓고 음악 듣고 OTT 켜놓고 이쪽에서 뭐 다른 거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게 동시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엄마가 보기에는 공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이게 뭐지? 근데 얘는 분산력이 뛰어납니다. 네. 하나에 집중하는 거 좀 약해도요. 분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지금 처리가 되긴 해요. 그래서 우리랑 좀 다른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처음에 그 약간 멀티플레이 하는 거 거기에서 멀티태스킹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부정적인 논문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또 보면은 뇌의 진화가 그렇게 노출되다 보면은 또 그런 방향으로 장점이 드러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기술이라는 게 그냥 챗GPT나 뭐 코파일럿 같은 것들이 네. 그냥 내가 처음에 뚝 누르기만 하면 그 깊숙하게 뭐 만들어주는 건 얘네들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깊숙하게 관여하기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이것을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이 멀티태스킹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이게 진짜 또 과거랑 완전 과거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멀티태스킹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그 잘파 세대가 조금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네. 뚜렷하게 된 걸 코로나의 네네. 영향으로 하나 꼽으셨더라고요. 네. 이 코로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건가요? 가속화시켰고 두드러지게 했죠. 아, 사실 저는 처음에는 코로나 세대라는 책을 좀 준비했었어요. 아, 네. 네. 근데 코로나 세대라고 하기엔 좀 부정적인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좀 크게 잘파 세대가 된 건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책이 중요한 게요.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를 1학년, 2학년을 아예 학교를 못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 3학년 거의 중간까지 못 왔어요. 그러다가 3학년 말에 와서 4학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의 4학년이요. 그 어렸을 때 대학 생활을 못한 친구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4학년 때 되면 학점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학교도 좀 조금 오고요. 그리고 조별 모임 같은 거, 그 어떤 인간관계나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거의 한 2, 3년의 세월을 못 한 거잖아요. 인간관계를 말하자면 우리가 대학생 때 조별 모임을 하는 이유가 맞아요. 다들 조별 모임 너무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교수는 왜 시킬까요? 그 가운데서 또 배우는 게 있는 거고. 네, 저도 어떤 과목을 할 때는 일부러 조별 모임을 하는 게 이런 억울한 꼴을 당해봐라. 그 조별 모임에서 가장 극혐이라고 말하는 게 프리라이더거든요. 맞아요. 예, 프리라이더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조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안 그러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사회 나가서 일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별 모임 했을 때 너무 싫어하고 싸우다가 한 3, 4학년쯤 되면 그 노련해져서 에휴 그래라. 그리고 내가 할게. 예, 아유 저런 사람이랑 안 하는 게 좋지 하면서 이렇게 또 고르기도 하고. 눈도 좀 키울 수 있고요. 그러네요. 맞아요. 약간의 유들유들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그게 적응이 되는데 이것 없이 그냥 탁 나갔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겠네요. 자존감. 그렇죠. 그 프리라이더가 우리 팀장인 거예요. 이러면은 뭐 이건 내가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을 해보라고 사실 조별 모임을 교수들이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전혀 못 해본 거예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요. 그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네. 그 사회적 인간관계라고 하죠. 굉장히 서툴러요. 음.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해서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안 봐요. 나 오늘 그냥 안 해. 끝내. 나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일 안 해 하고 딱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좀 약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사이에서의 그런 관행이라고 하죠. 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약간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그 콜포비아라고 해서 전화를 그렇게 힘들어해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힘들어해서 문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 때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내년에 대거 취업기회에 나옵니다. 대거 나오는군요. 왜냐하면 취업 이제 4학년 돼서 맞네요. 졸업을 하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요. 자영업자분들은 이 친구들이랑 일을 해봤어요. 아르바이트로.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게 헬이다. 어. 다르다. 어. MG 뭐 우리가 얘기하는 MG랑도 완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아직 취업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취업계 들어옵니다. 네. 그랬을 때 2, 3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이 이야, 책을 쓴 거예요. 너무 시의적절한 책인데. 네. 근데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아까 회사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제가 확 와닿았는데 회사에서 진짜 좀 일을 안 하는데 연차라는 이유로 큰 보상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뭐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는데 공정성이라는 뭔가 보상의 그런 합당한 뭔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은 안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세대들은 자라온 배경과 연결이 되면서 그런 거를 겉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네. 이 친구들이 공정성에 목을 매는 것 같지만 네. 나한테 불리할 때 공정성에 목을 매는 거지 나한테 유리한 공정성은 얘기를 안 해요. 오. 당연한 거잖아요. 예. 왜냐면 제가 이제 학점 같은 거 줄 때도요. 네. 처음에 가채점 할 때랑 네. 이게 A는 몇 퍼센트, B는 몇 퍼센트가 따로 있어요. 네. 그런데 상대평가. 네, 상대평가를 할 때 그러면 얘는 원래 이제 가채점 때는 B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인원이 좀 남아서 얘를 A로 올려요.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잘못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채점 할 때 얘가 B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럼 나는 B로 알고 있었는데 A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뭐 저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B인데 C가 되면은 어.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당연히 항의를 하는데 B였는데 A가 나오면 교수님 뭐 잘못됐어요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럼 그 전이나 이거는 똑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내가 불리하다, 내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참지 뭐 이게 관계가 교수한테 대들어서 뭐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쵸. 하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성도 약간 선택적 공정성. 그래서 회사에서는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공정하게 대한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번에도 SK인가 어딘가에서 그 신입사원이 아니 이렇게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냥 지시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나는 이거밖에 안 가져가냐라고 정식으로 항의를 했잖아요. 네. 그 친구의 항의의 핵심은 뭐냐면 기준을 설명해 달라요. 저 사람이 저렇게 가는 기준이 뭐냐? 나는 기준이 뭐냐? 이걸 이해하고 내가 듣고서 이해가 되면은 수능하겠다. 그러니까 기준에 대한 정확함을 주면 돼요. 네. 이 공정성이라는 게 얘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준이 있었고 넌 여기에 이렇게 3번, 7번, 5번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식으로. 그래서 어떤 그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문서화되고 인지가 되고 네. 그리고 내가 뭐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랬을 때는 이 친구들이 따라요. 네. 이게 불공정하다라고 해도 내가 사인을 했으면 따라요. 내가 인정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를 문서화하고 정확하게 야. 보여주고 이해시키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야, 또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네.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서로 그냥 말하지 않고 그렇죠, 무건의 그렇죠. 합의처럼 네, 갔던 게 이제 좀 명시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럼요. 거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잘파 세대가 미래가 아닌 현재에 가중치를 둔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이제는 잘빠 세대의 책을요. 네. 그게 어떻게 했냐면 디지털 온리에서 태어난 자존감 넘치는 현재적 세계인. 그래서 네. 네 가지 키워드를 잡은 거예요. 디지털 온리, 자존감, 현재적 세계인. 그래서 이 현재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도 있지만 네. 미래가 없다는 건 저런 얘기죠. 미래에 지금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잘 살게 되리라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자상도 서울에서 집 한 채 내가 30년을 열심히 월급쟁이 해봤자 서울에서 집 한 채 갖기 어렵다. 네. 하지만 우리 부모는 가졌거든요. 20년 해가지고 집 사는데 그게 또 빵빵빵 오르니까 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에 되게 충실하게 되고 현재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현재적에 집중하는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기술을 익혀요. 준비를 해요. 근데
1년 지나면 이 기술이 아. 쓸모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맞네요. 그러니까 뭐 가령 포토샵을 열심히 익혀가지고 진짜 디자인을 끼깔나게 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생성형 AI가 탁 누르면 진짜 멋진 디자인을 확 해버리면 그러네요. 나는 뭐하러 포토샵을 익히고 있는 거죠. 이야.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이게 뭔가 바뀔 때 10년, 20년이 걸리니까 내가 지금 2, 3년을 투자해서 그렇죠. 뭔가를 하더라도 7, 8년은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야,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걸 열심히 해봤자 과연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인가. 맞네.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재 자체를 조금 더 중시하게 되는 거죠. 이야. 교수님 설명이 너무 탁월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사회적 맥락하고 네. 이 잘파 세대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가 네. 너무 이해가 단박이 되는데요. 세세한 내용을 진짜 이 잘파 세 이제는 잘파 세대다. 네. 진짜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요즘 초등학생들은 갤럭시를 쓰면 왕따를 당하고 아이폰만 쓴다. 네. 그 잘파 세대가 왜 갤럭시를 쓰지 않고 아이폰을 쓰는가? 저는 이게 요즘에 많이 또 영상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신문에서도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요. 네. 그 어떤 여성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럼 갤럭시 쓰는 사람 안 만나겠네 그랬더니 당연히 안 만나죠. 뭐 이런 게 또 화제가 저는 되기도 했어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담이더라고요. 진짜요. 네. 근데 그게 이런 거죠. 갤럭시를 지향하는 사람과 아이폰을 지향하는 사람은 일단 취향이 다릅니다. 갤럭시는 누가 쓰냐면 약간 실용적 그리고 이게 그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요. 네. 얘네들이 그 디지털 때문에 세계인으로 기능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계인이라는 게 파리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아침에 내가 알고요.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춤을 내가 오늘 출 수 있어요. 슬릭백 한번 유행하면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확 이렇게 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가 연결된 감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일이 야 미국 어느 나라의 먼 일이 아니라 그냥 세계적으로 연결된 감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의가 굉장히 약해져요. 말하자면 애국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책은 아닌데 이 알파 세대를 다룬 책을 보니까 그게 어떤 어머니가 쓰신 건데 그 자식에 대한 경험담을 거기다 쓴 게 있더라고요. 포르투갈과 한국이 국가대항전 했거든요. 축구에서. 보통 그러면 이제 붉은 악마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10살짜리 아들이 포르투갈을 응원하더래요. 너 왜 포르투갈을 응원해 그랬더니 일단 호날두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유니폼이 멋져서. 그러니까 그렇구나. 한국이니까 한국을 응원해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계인이야. 정체성 자체가. 야, 어린애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네. 자라날 수가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내가 한국 안에서 이렇게 산 건 아니니까. 그 감각이나 문화도 그렇게 봤으니까. 그런데 갤럭시나 아이폰이 있을 때 아이폰은 되게 감성적으로 광고를 해도 감성적이고 이거 쓰면 되게 힙하다라는 이미지 주잖아요. 그게 파고든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카 같은 거 그 광고를 하거나 선전할 때 네. 굉장히 어여쁜 그 여성분이 다 이렇게 그렇죠. 같이 하잖아요. 네. 그 옛날부터 그런 거가 많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 스포츠카를 사면 너는 이런 여성을 그 여자친구로 들 수 있어. 이런 개념을 옛날부터 준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미지라는 거죠. 너가 아이폰을 쓰면은 굉장히 힙하고 그런 감성적으로 트렌디한 사람이야 라는 광고 전략부터 스티브 잡스의 전략 자체가 그랬고요. 네. 그런 것들이 파고들어서 이걸 쓰면 힙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보면 다 그렇거든요. 네. 근데 갤럭시는 그 어른들이 갤럭시 쓰는 이유는 업무의 편에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또 하나 있다면 내가 삼성 주식이 있으니까 그거거든요. 결국 두 가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걸 써야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얘네들은 사라져 있는 상태죠. 야.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세계인의 감각이라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되게 그 심각한 게 뭐냐면 삼성에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그 토론회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들이랑 삼성 평직원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와. 평직원이 이걸 물어본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아이폰만 쓰고 삼성이 이런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 이사님이 그게 이제 신문에도 보도된 얘기거든요. 아니 뭐 다 어른 되면 갤럭시 쓰게 되어 있어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나이브하다는 거죠. 그 나이브해 보이는데요. 벌써 딱 들어도. 네.
아니 지금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걸 쓰는 게 아닌데 지금 뭐 다 뭐 일하다 보면 쓰게 돼 있어라고 인식을 하는 이게 무슨 미래가 있을까라고 네. 하면서 삼성 큰일이다 이런 게 기사화된 적도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 갤럭시와 아이폰만으로도 그 안에 엄청난 스토리 내러티브가 숨겨져 있는 거네요. 아 맞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그래서 그 여성분이 저는 아이폰 쓰는 사람 아니고 갤럭시 쓰는 사람은 싫어요라고 했던 거에서 되게 욕을 먹었는데 네. 일견 이해가 되는 게요. 말하자면 갤럭시를 추구하면 좀 실용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이폰을 추구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럼 취향이 다른 거예요. 네. 그냥 야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5,000원짜리 밥을 먹었지만 10,000원짜리 후식을 먹자라고 했을 때 네. 아이폰 쓰는 사람은 그럼 좋아 뭐 오케이. 해가지고 인스타 하면 되지. 근데 갤럭시 쓰는 사람은 실용적이다라고 하면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밥이 이건데 밥보다 더 비싼 디저트 어떻게 먹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일종의 취향을 드러내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여성의 말이 아주 말도 안 된다는 아니라는 거죠. 야, 그렇군요. 아, 이게 진짜 이거 교수님이 이거 설명해 주시니까 이게 되게 단박에 핵심 인사이트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 또 이런 좌파 세대들이 그 ESG, 뭐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음.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고 소위 가치 소비에 되게 민감하다고 네네. 하잖아요. 이것도 어떤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잘못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래서 이 잘파 세대는 지만 알고 초개인화 돼가지고 개인주의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막상 이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서툴다 막 이러니까 되게 혼자서 따로 떨어진 독립된 존재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세계인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연대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뭐 오늘 친구들이 있는데 놀러 나와? 그러면 누구야? 누군데? 하면서 이렇게 아니 나 처음 보는 사람들 어떻게 같이 놀아?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얘네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게임에서 맨날 파티 짤 때요. 뭐 들어오세요 하고 이렇게 파티 짜가지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네 안녕하세요 뭐 인사한 다음에 셋이 하면서 이렇게 바로 얘기하고 가벼운 연결에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렇구나. 디지털에서 아주 가볍게 만나는 것들이 익숙해지고요. 그러다가 또 거기서 되게 친한 친구를 사귀기도 하죠. 본 적은 없는데 이걸로만 사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이라서 전 세계적인 연결 그런 거에 굉장히 강해서요. 챌린지 같은 게 이걸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댄스 챌린지도 있지만 뭐 환경 챌린지 이런 것들에 좀 쉽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얘네들의 어떤 있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챌린지를 하자.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미국 사람이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적인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든가 북극 꿈을 살리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큰 가치 안에서 우리가 같이 연대감을 가지자. 이런 어떤 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챌린지에 굉장히 쉽게 참여를 하고요. 결국 이게 미래에 대한 거고 내가 경제적으로 잘 살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 이 잘파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잘파 세대를 이해하는 4가지 키워드로 디지털 온리, 자중감, 그리고 현재의 가중치를 두는 거, 그리고 세계인의 정체성. 요거 4가지를 갖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잘 이해가 되네요. 아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잘파 세대의 약점 중에 이해력과 문해력, 긴 글을 읽는 걸 좀 어려워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걸 우선 해결해야만 하는 건지 또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 그 방법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해결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해력과 문해력이 있는 친구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살아남는 상위 계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포식자. 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고요. 리더. 네. 근데 일을 하는 거는 자꾸 AI나 이런 걸로 대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이게 매니지먼트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매니지먼트 하니까 사람들이 뭐 매니저? 그러면 사람들과 술 먹고 막 이런 건가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매니지먼트는 나한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잘 배분해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내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한정된 자원이 사람일 수도 있고 AI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네.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면 이걸 다 통찰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네. 정보를 이해하는 거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이 결국 리더로서 살아남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교육이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육은 암기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아. 수능 점수를 맞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초등학교까지도요. 뭐 창의력이 중요해서 뭐 별의별 막 현장 학습도 가고 뭐 또 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가 되면 다 암기로 들어옵니다. 오지선다 하죠. 네. 다 암기로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학원 다니고. 그러면 창의력을 쌓아놨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확 죽이고 아.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적응 못하고 시험 잘 보는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또 어떤 그 기회를 받고 예.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그 문해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인재를 키워주는 교육은 안 되는 거죠. 네. 그 교육 자체가 후졌다 말이 안 된다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고 그 교사들을 봐도요 충분히 좋은 교육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제도가 중고등학교만 가도 그런 친구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제도로 딱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의 제도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직도 뭐 산업혁명 때 교육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아이비 교육이라고 해서 네. 뭐 이제 시험도 논술형으로만 네. 보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면접 문제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의 면접 문제 이 한 문제 가지고 그 사람을 뽑았어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 로미오는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네.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뽑는 질문이 이게 말이 돼?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로미오가 충동적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얘가 하면서 물리학 가면은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심리학 가면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교수가 받아줘요. 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아니지 않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면도 생각해야지. 교수랑 30분 동안 토론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시작점인 거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뭐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교육이나 입시가 자리 잡으려면 학생보다 훨씬 뛰어난 교사가 있어야 돼요. 그 채점할 수 있는 사람, 네.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사의 이 나이대나 이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채점하기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영역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우리나라 교육은 참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제 아는 조금 돈 있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강남에 붐이 하나가 이른 게 그 말레이시아나 네. 동남아 쪽 국제학교.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나 영국은 우선 비싸기도 하고 미국은 또 이제 마약이나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총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보내기는 또 부럽고 하면 또 기러기로 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어려우니까 아예 동남아로 이제 가는데 거기도 꽤 괜찮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게 한국이 아무래도 그래도 경제력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동남아 국가들보다 잘 사는데 우리가 글로 가잖아요. 네. 그쪽에 이제 상류층이나 상위층이 모여 있고 네. 그리고 동남아가 또 유럽이나 이런 쪽이랑 그 중간쯤에 있으니까 네. 이쪽에 많이 오기도 하고 네.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또 금융의 중심지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받는 교육을 같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우리나라 교육이 참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요. 뭐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도 그렇게 막 동남아 쪽으로 국제학교를 보낼까요? 그거는 있겠지만. 그거는 다르겠네요. 그쪽에서 이제 그 지점으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은행에 싱가포르 지점 특파원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다녀요. 음. 그래서 우리가 남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주재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거기는 그래서 납치의 위험이 아. 그래서 항상 자동차에서 보디가드가 태우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런 교육들은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그런 데서 가는 것도 약간 이해가 되긴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또 저희가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런 잘파 세대를 이해하고 그러기 위한 게 뭐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한 이렇게 좀 크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좀 저희는 또 이제 경제 채널로서 그렇죠. 어떻게 뭐 돈을 벌 것인가 네, 비즈니스랑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잘파 세대를 좀 이해한다고 한다면 네.
이 사람들의 잘파 세대들의 소비 트렌드, 뭐 더 나아가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좀 유망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비대면에 관한 거는 잘 돼요. 그러니까 비대면이 힘든 게 이 네. 사람들이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이해시켜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가령 로봇 커피다. 그러면 로봇 커피 작동시키는 거를 단추만 누르면 되는데도 이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누르면 되는데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비대면으로 할 때 어떤 한정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비자가 잘파 세대다. 그러면 얘네들은 디지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네. 도시전설 그런 거 혹시 아세요? 2살짜리 아이한테 네. 스마트폰을 쥐어줬더니 어. 듣도 보도 못한 앱을 깔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다. 2살짜리 애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M 세대도 내가 디지털 스마트폰을 잘 다룬다고 생각하지만 M 세대는 배워서 공부해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G는 지가 약간 제가 이 책에서 어떻게 그걸 이해시켰냐면요. 미국 그 이민을 간 사람. 그럼 M 세대는 뭐냐면 1세대예요. 가가지고 이제 영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G 세대는 1.5세대예요. 그래서 한 10세쯤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교 교육에서 자연스럽게 영어 같은 걸 써요. 그러니까 1세대 영어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네 그런 영어잖아요. 근데 1.5세대는 한국 사람인가? 하여튼 교포 정도는 돼요. 근데 2세대는 한국말을 몰라요. 그냥 내가 여기서 태어난 애라서. 네. 그러면 영어를 잘 쓴다는 면에서는 1세대랑 1.5세대를 묶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MG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1.5세대와 2세대를 묶어서 이게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지금 앞으로의 소비 트렌드도 가령 GS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앱으로 다운받아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뭘 어떻게 하면은 NFT를 주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40 몇 세 사람이 이 소비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얘를 15세가 이건 소비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비대면에 대한 어떤 소비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다양해지고 확장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나노 취향의 여러 가지 굿즈들이 상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아, 지향하는 게 스마트 네. 팩토리인데 그거 주문 받아서 네. 하는 거. 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팩토리 하면 잘못 생각하는 게 그냥 그 예전에 600명 근무하던 공장을 10명만 돌린다. 그래서 자동화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런 신발이 필요해. 라고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신발을 생산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네. 그럼 공장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키 매장에 갑니다. 그래서 골라요. 이거. 아니면 그 자리에 생성형 AI 같은 걸로 탁 그 해가지고 자기가 디자인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은 트렌디하고 뭐 해서 같이 컨설팅해서 딱 만들어주겠죠. 네. 그리고 단추 누르면 이 자리에서 툭툭툭 해가지고 3D 프린터 같은 걸로 해서 신발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재 기술로도 가능합니다. 네. 다만 아직 상업적이진 않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의료도요. 네. 보편적 치료에서 맞춤형 치료로 가는 거 아세요? 지금 감기 아프시면 병원 가면 그러면 뭐 주사 맞고 약 드릴 테니까 드세요. 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아프건 심하게 아프건 어린이가 아프건 똑같단 똑같죠. 말이에요. 그게 보편적 치료인데 이게 맞춤형 치료로 가면 체질, 그다음에 엘러지 해서 약도요. 3D 프린터 같은 거를 탁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맞는 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나노 취향의 그 어떤 그걸 맞추기 위한 것들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이런 그 잘파 세대가 요즘 좀 좋아하는 어떤 회사의 브랜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되게 빠르게 이제 변해가는 기업들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이폰이 가장 좋아하는 그거고요. 그리고 예상외로 명품 같은 것들이 네. 명품들이 굉장히 이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진스 아시죠?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하이브. 네. 네. 뉴진스의 그 5명이요. 다 다른 브랜드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야 신기하다. 누구는 처음 알았네요. 누구는 구찌, 누구는 샤넬 이런 식으로요. 그래요. 다 다른 브랜드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 중에 고등학생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명품을 이렇게 광고하고 있다는 거죠. 홍보대사인 거니까 예상외로 그런 명품 소비 같은 것들을 또 잘파 세대가 잘합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간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잘파 세대가 부유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부유하죠? 부유한 게 아니라 음. 텐포켓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집안에 애가 얘 하나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이런 사람들이 얘 하나를 위해서 주머니를 여는 겁니다. 네. 근데 삼촌, 고모 이 사람들은 비혼이기 때문에 돈은 버는데 쓸 데가 없어요. 어. 그 집안에 애는 얘 하나뿐이 없어요. 조카에게 올인하는 네. 거죠. 조카가 나 이번에 그 잠바 사야 돼. 어. 애들 다 100만 원짜리 입고 있단 말이야. 야, 이모가 사줄게.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명품들이 얘네들한테 이렇게 신경을 쏟냐면 구매력이 돼서예요. 잘파 세대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면 얘네들이 구매력이 있어서예요. 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품이 그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고모와 삼촌의 유산도 물려받을 애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근데 몇몇은 생각보다는 좀 부유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소비의 중심이 빠르게 될 수 있다. 예전에 그 젊은 세대에 비해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명품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상외로 편의점 업계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네. 편의점들이 요즘 보면 콜라보라든가 뭐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어른들 하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애들이 보면서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 편의점이 잘파 세대, 그러니까 구석구석에서 그 잘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도 스트릿 패션들이 되게 뜨거든요. 아더에로 같은 경우는 구두 하나가 스트릿 패션이잖아요. 근데 구두 하나가 50만 원, 60만 원 합니다. 그래요? 티셔츠 하나가 몇십만 원 해요. 와 비싸다. 네. 그러니까 뭐 언더마이카, 떡클럽, 아더에로 이런 것들 우린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브랜드들이 티셔츠 하나가 몇십만 원이라고? 이걸 산다고? 산단 말이죠. 이런 스트리트 패션 같은 거, 뭐 1세대는 무신사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 다음 2세대로 넘어와서 이런 것들이 지금 뜨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코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코닥 그거 필름. 그렇죠.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 근데 요즘 애들은 필름이 뭔지 몰라요. 다 이걸로만 했지 뭐 사진관 가서 맡기고 뭐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 필름 그러면 응답하라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거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요즘 친구는 코닥이 뭐야 그러면 옷으로 알아요. 아 맞아 그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코닥이 그 필름이 화학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살아남은 게 그런 거예요. B2B로는 화학약품 같은 걸 공급하고요. B2C로는 의류를 만들었어요. 와 그렇구나. 화학 기술로. 그래서 그거 현대백화점에 있어요. 네, 네. 나름 잘 나가요. 왜냐면 코닥이란 브랜드는 사람들이 아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게 재밌는 브랜드인 거죠.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페남이라든가 네. 옛날에는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맞아요. 것들이 의류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런 재밌는 그리고 이제 대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그 MLB 이런 것도 다 의류로 나오는데 그런 브랜드들이 또 잘파 세대가 호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그 잘파 세대가 결국에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섞이면서 문화가 또 바뀌어 나갈 것 같거든요. 또 알파 세대가 일을 안 하면 결국에는 누군가는 네. 다음 후임들이 일해야 되는 건데 그 접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뭐 어떤 걸까 궁금하네요. 일단 개인화가 당연한 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식 같은 경우는 진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야근을 전제로 계획하는 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직이 당연한 문화가 돼요. 그러니까 나의 커리어가 훨씬 중요하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리고 또 미래가 없어지는 건 옛날에는 그 우리가 공채를 할 때 이 공채에서 살아남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 회사 임원까지 되리라 이런 어떤 희망을 보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거부를 해요. 왜 뼈를 우리 회사에 묻어? 니네 집 마당에 묻어. 이 사원들과 10년, 20년을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충성을 다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성장이 여기까지다. 여기서 내가 뭐 배울 게 여기까지다.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옮기게 돼요. 그럼 회사는 이 친구들이 연봉을 많이 주면 잡히느냐? 뭐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를 높이 봐요. 또 예전에 제가 아시는 김난도 교수님, 김난도 교수님이 제자가 왔대요. CJ에 들어간 제자가 와가지고
교수님 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럼 너 지금 들어가면 승진은 언제쯤 되니?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금 들어갔는데 승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너 그럼 관심 있는 게 뭐야? 그랬더니 제가 무슨 일을 맡을지요. 아니면 그 일을 어떤 일을 맡느냐에 따라서 내 그게 레퍼런스가 되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내 레퍼런스 쌓아서 커리어를 이렇게 따르게 이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거를 회사가 야 그러면 쟤는 옹기래니까 쟤한테 일 주지 말고 쟤를 이제 키워주지 말자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모든 친구들이 그렇다면. 네. 사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배신자상이야 이러면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회사가 그래 여기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배워가 대신 여기서 3년 동안 배울 때 너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줘. 대신 우리는 너를 키워줄게.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시켜줄게.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 회사도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회사도 바꿔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가죠. 그 나한테 좀 좋은 게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돈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 이게 진짜 이 책 진짜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네. 오히려 더 이 책이 더 구미가 당기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한번 이제는 잘파 세대다. 자꾸 알파 세대라고 네. 하다. 잘파 세대다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변화나 흐름이라는 건 되게 큰 거시적인 거잖아요. 네. 이게 거슬러 간다라고 해서 거슬러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사실 거슬러 가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주로 뭐냐면 눈을 감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면 흐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이미 흐름은 지나가니까. 네. 그러면 사실 이런 흐름들을 이거는 내 생각과 달라 라든가 아니면 이건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큰 흐름 사이에서 트렌드나 이런 것들에 좀 뒤떨어지지 마시고 보시면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선 내가 좀 참여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을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지 사실은 너무나 가속화돼서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뒤떨어진 인간 네. 꼰대가 순식간에 돼버리거든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잘파 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이렇게 또 트렌드가 흐름이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변화들에 눈 감지 마시고 계속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웅달책방님께서도 그런 트렌드나 이런 걸 또 힙하게 계속 전해주시는 거니까 네. 이 채널을 계속 보셔도 뭐 네. 그것이 이제 자기 개발에 네.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 이시안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그 잘파 세대에게 맞춘 소비 트렌드를 잘 만들어가고 네. 있는 그런 기업들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네. 뭐 그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럴 수 거고요. 있죠. 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잘파 세대다의 청진여대 교수님 이시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